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2.4% 하락한 36,6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한 오늘 하루인데요. 이런 차트의 흐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당시 때 우리가 많이 본 모습인데요. 올 봄부터 여름까지 자리 만들고 와야 되고 자리 만들고 와야 되고 자리 만들고 와야 되고, 그 모습이랑 지금이랑 어느 정도 좀 비슷해 보입니다. 이 당시 때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봐서 잘 알고 있지만 박스권이 좁잖아요. 그래서 민감도가 상당히 큽니다. 조금만 움직임이 있어도 쉽게 자리를 잘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결론은 사실 이 당시 때도 주구장창 외쳤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라고.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에도 좀 발전한 게 있다면 LB는 위드 코로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장착을 막 이제 하려고 해요. 이미 장착이 됐어야 되는데 요건 좀 안타깝다면 어쨌든 백신을 장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유통으로 엘테라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코로나 부수 사업으로 체외 진단, 알코올 제품까지 장착을 시켰는데, 가장 핵심인 백신이 지금 당장은 조금 늦춰지고 있다는 단점이 현재는 있네요. 사실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의 유리한 국면은 맞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리고 솔직히 막말로 이제 2월이면 임상도 마지막인데 이제 이게 긴급 승인이 아니라 벌써 12월 10일이잖아요. 이게 긴급 승인이랑은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그럼에도 계속 늑장을 부리는 베트남 보건 당국인데요. 보호 효과를 추정하는 확실한 자료가 없다라는 것을 이유로 지금까지 질질질 끌게 했고요. 그런데 오늘 소식 보시면 영국 연구진이 나노코박스 면역 원성 안전성을 입증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보호 효과 때문에 이렇게 질질질 끌었다면 이제는 베트남 당국이 또 무슨 핑계를 댈지 궁금하긴 한데요. 여튼 이제 이 정도까지 됐으면 승인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보호 효과에 대한 연구를 내놓았는데요. 영국의 코로나19 전문의가 나노코박스의 보호 효과,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보호 효과 때문에 계속 베트남 당국이 질질 끌었는데 보호 효과에 대한 연구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박사는 햄스터 그리고 영장류의 동물을 통해서 보호 효과를 조사를 했는데요. 나노코박스는 면역 원성 안전성을 입증을 했고 임상 1상 2상과 결과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노코박스 백신의 전임상이에요. 전임상 연구에서 인간이 아닌 영장류 및 G 모델에서 면역 원성, 효능 및 안전성을 입증을 했다라는 이런 연구인데요. 보셨다시피 이제 보호 효과에 대한 것도 나왔으니까, 물론 전임상이라는 한계는 또 있긴 있다만 이 결과로 나노코박스의 승인의 분위기는 더 무르익은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분위기는 이미 승인하고도 남았죠. 백신 부작용도 있었고 베트남 내에서, 그래서 여론도 상당히 안 좋았고 총리 주석까지 발벗고 나섰는데, 그동안 베트남 보건부가 내놓은 핑계는 과학적인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요, 과학적인 데이터까지 있으니 글쎄 승인 안 하기는 힘들 걸로 보이는데, 정말 너무 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보호효과 보고 승인해준 약은 없었어요, 여태까지요. 그리고 주가행 자료를 보셔도요, 나노코박스가 첨단 면역 학회지에 게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첨단 면역 학회지는 국제 면역 학회의 공식 저널인데요. 그래서 인용도 많이 하고 공식력도 신뢰도도 높아지는데,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백신은 면역 체계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의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노코박스가 여기에도 게재가 됐으니까 베트남 보건부도 참고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도 놀란 게 지금 이렇게 인용하려고 딱 봤더니 또 이렇게 소식을 올려줬네요. 현재 시간 5시 21분에. 그래서 보니까 총리가 보건부한테 어린이 백신 접종 계획을 정치국에 보고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몇 차례 다뤘잖아요. 어린애들이 막 죽어가니까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분명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부담이 많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액션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어린이용 백신 구매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라. 요거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부스터샷도 내년 6월 이전에 이렇게 충분한 백신을 확보해라. 그리고 50세 이상과 코로나 최전선 국민들부터 부스터샷을 우선 접종할 건, 이거는 당연한 거겠고, 또 여기 중고등학생들도 부스터샷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똑같은 얘기 합니다. 분위기는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끓어요, 보건부가. 그래서 이제 좀 주말에는 끌지 말고 점 하나를 딱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블랙록 지분 변동 공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이 LB 지분 1%를 매각을 했다라는 건데, 정확한 표는 이게 좀 아쉬워요. 그 이유는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유 지분이 5%대에서 4%대로 하락한 건 맞는데, 지분 1% 매각은 사실 이거는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1% 변동이 되어서 공시를 한 거고요. 우리나라도 자산운용사가 있죠. 그래서 자산운용사 밑에 실제로는 팀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A라는 자산운용사가 있다면 그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많은 팀이 각기 다른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A 자산운용사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각 팀이 다 합치니까 LB를 5% 이상 보유했다면 A 자산 운용사가 이제 공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뭐 이를테면 기역, 니은, 디귿은 주력으로 LB를 롱으로 보유하려고 하고 있고, 리얼, 미음은 보니까 야 쟤네 기역, 니은, 디귿 쟤네들 계속해서 LB를 사는데 야 뭐가 있나 보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볼까? 뭐 들어보니까 뭐 있는 것 같대. 그러면서 그 매니저 팀끼리 뭐 이렇게 따라 들어갈 수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단기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팀마다 포트폴리오 전략을 다르게 구성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변동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이 내역을 지분 1% 매각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좀 자세히 보시면요, 그 직전 보유 주식 수는 약 220만 주라고 할게요. 약 220만 주고 지금은 약 40만 주가 안 되고 약 430만 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요때 무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220만 주가 있었으면 440만 주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럼 약 차이는 약 10만 주 이내, 약 7만 주 정도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식 수는 7만 주 차이인데 비율은 1%가 넘게 변동이 됐어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작년에 우리가 유상증자가 있었죠. 근데 그 당시 때 블랙록이 참가를 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BW도 있었고 CB도 있었고 나오면서 희석이 되면서 주식 물량이 희석이 되면서 실제 주식 수는 요만큼밖에 안 줄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무중 후로 환산을 하면 약 7만 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비중은 1%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좀 전에 기사처럼 지분 1% 매각보다는 팔긴 팔았어요. 지분을 좀 전에도 보셨지만 팔긴 팔았잖아요. 근데 1% 매각은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희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시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LB의 보유 지분을 줄였습니다. 보유 지분이 줄어든 건 맞고 지분은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1% 줄었고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장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보유 목적 등을 공시를 해야 되고요. 지분이 1% 이상 변동되면 그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1% 이상 변동이 됐기 때문에 밝힌 거고요. 근데 블랙록이 주주로 표시가 되지만 그 안에는 13개 별도 법인 계정이 있다. 그래서 뭐 아까 예를 들었지만 우리나라도 A 자산 운용사가 있다면 그 밑에 여러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렇게 그것처럼 싱가포르, 뭐 캐나다, 영국 각 지역 법인이 운영하는 펀드마다 전략이 다르다. 그 때문에 지분 변동만 가지고 블랙록의 운영 전략을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뭐 올해 여기 나눔코박스로 올랐을 때 일부 지분을 정리해 차익을 실현해 보인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결론은 주식이 희석이 되면서 비중이 줄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1%를 판 게 아니라 약 7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한 것 같고, 대신 희석이 되면서 비중이 줄었다는 맞고요. 또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각 팀마다 전략이 다 다르잖아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 틀리고 각 팀마다 전략이 다르니까 여기에 또 LB가 목표가 좀 많이 지연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몫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오늘 오전에 이게 공시가 나왔는데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렇게까지 큰 악재로는 작용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뭐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오늘 주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타격이 있었다라고는 지금까지 일단 보여주지가 않네요. 예, 이제 12월도 딱 3주가 남았습니다. 이 안에서 일단 가장 지금 먼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게 베트남 소식인데, 베트남에서도 뭐 일단 소식이 나오길 간절히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내 살펴보셨지만 분위기는 뭐 이미 충분히 무르익었고요. 뭐 지금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니까 좀 베트남 당국에서 빠른 결정을 해 줬으면 하고, 그래서 우리 LB도 이제는 좀 지지부진한 거 바닥공사 그만하고 좀 추세 반전,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지길 간절히 한번 바래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주말 동안 간절히 한번 바래 볼게요. 좋은 소식 나오길. 그래서 주말에 여러분들이랑 만나게 되길 또 한번 바래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